이번 영상에서는 트랜지스터 BJT로 이루어진 회로의 직류 해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왜 직류 해석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직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그런 직류 해석을 보기 위해서 먼저 왜 BJT 회로의 직류 해석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커먼 에미터 타입의 증폭기를 가져왔어요. 이와 같은 그림이 커먼 에미터 타입의 증폭기인데, 여기 보면 NPN 트랜지스터가 있죠. NPN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쪽을 그 아웃풋과 인풋 사이에 공통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서 그걸 공통 에미터 증폭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생긴 증폭기가 우리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증폭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많이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왜 BJT 회로에서 직류 해석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에는 신호가 여기 VS라고 하는 것과 VCC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VS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AC 신호이고요. VCC는 DC 신호예요. 이 AC 신호와 DC 신호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콘덴서라고 해요. 소자 중에 이제 콘덴서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CC1하고 CC2. 이 콘덴서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DC 관점에서 보면 전류를 흐르지 못하죠. AC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DC 관점에서 보면 CC1이나 CC2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고, AC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C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C 관점에서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AC나 DC에 따라서 다르게 명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명명을 하기를 블러킹 캐퍼시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커플링 캐퍼시트라고 얘기도 해요. 블러킹 캐퍼시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DC, 블러킹이라고 하는 게 막는 거잖아요. DC를 막는 관점이니까 블러킹 캐퍼시터. 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접속시키는 거니까 AC의 관점에서 커플링 캐퍼시트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먼 에미터 증폭기인데, 이 커먼 에미터 증폭기가 해석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커먼 에미터 해석 과정 해가지고 먼저 DC 해석을 해요. DC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이스와 에미터와 콜렉터의 전압, 그리고 각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에요. DC 전류, DC 전압들을 해석을 하는데, 왜 하는 거냐면 먼저 동작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동작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자, 먼저 한번 지우고요. 여기가 이제 베이스, 여기가 에미터, 콜렉터라고 한다면 우리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이 활성 영역, 포화 영역, 차단 영역이 있는데, 활성 영역 같은 경우는 베이스와 에미터가 이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 순바이어스가 걸려 있고, 그리고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에 역바이어스가 걸려 있으면 활성 영역이고요. 포화 영역은 여기가 이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가 순바이어스, 여기가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도 순바이어스, 차단 영역은 이제 역바이어스이면 이제 차단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C를 해석을 해서 각각의 그 전압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순방향,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증폭기로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활성 영역에서 동작을 해야 돼요. 활성형에서 동작을 하는 걸 확인을 하면 AC 해석에 들어가요. AC 해석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55의 관점에서, 그 신호의 관점에서, AC 신호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콘덴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연결된 상태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제 소신호 등가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 영상에서는 뭘만 할 거냐면 DC 해석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DC 해석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왜 직류 해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 그 DC에 의해서 활성력에서 동작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AC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AC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이 트랜지스터를 소신호 등가 모델이라고 하는 걸 바꿔서 증폭기로서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신호 등가 모델을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소신호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 아직 우리는 공부를 안 했어요.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요.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의 등가 회로가 이와 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회로 소자들이 R파이라고 하는 게 있고 GM이라고 하는 게 있고 RO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들을 구할 때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구하게 돼요. GM, R파이, R로. 그런데 이곳을 구할 때 VT라고 하는 것은 열전압이라 그래서 26mV 정도, 25mV나 26mV 되는 거고요. VA라고 하는 것은 early voltag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ICQ나 IBQ, ICQ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직류 전류. 그래서 직류 전류 값을 알아야 여기에 소요되는 회로 소자 알파이나 GM 값의 RO 값의 값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직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직류 해석이 필요하겠죠. 앞에서 생각했던 직류 해석은 이 트랜지스터가 어느 영역에서 동작할 것인가 하는 거고요. 만약에 활성 영역에서 이제 동작하게 만들어서 증폭기로서 동작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소신호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의 회로 소자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류 전류 값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BJT 회로의 직류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NPN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고 VB라고 하는 값을 가변시키고 VC라고 하는 값을 가변시킨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그 트랜지스터 동작에서 보게 되면 IC라고 하는 콜렉터 전류 값이 VB 값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었죠. IC IS exponential VT 이런 값으로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압에 의해서 전류값이 주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주어지는 값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컴퓨터 시뮬레이션, PSPICE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강 이렇게 회로들이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를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 그린 것을 우리 여기 빨간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이냐면 VB라고 하는 값이 어떤 일정 전압을 넘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보다 밑에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하는 값을 우리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여기서 여기 0.7V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0.7V보다 크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거고 이거가 작다고 한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다. 그래서 0.7V를 기준으로 해놨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 VBE 값이 이렇게 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순방향으로 걸려 있고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렇게 콜렉터 쪽에 전압으로 보면 이 콜렉터 전압이 VCE 값이에요. 근데 여기 VBE 값이 있을 때 VCE 값이 굉장히 작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렇게 돼서 이 VCE 값이 작다고 한다면 여기가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겠죠. 그런데 이 VCE 값이 점점 커지면 N형 쪽의 전압이 점점 커지니까 VBE보다 더 크게 되면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릴 것이다.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여기 IC라고 하는 이것과 VCE 가로축이 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갖다 그려놨어요. 여기서 이제 뭐 VA라고 하는 원리 볼테이지 이런 거 있는데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VCE 값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콜렉터 전류값이 VB가 얼마로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콜렉터 전류값이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이 콜렉터 전류값이 점점 커지다가 이 어느 부분에 가면 이렇게 기울기가 낮아지는, 심지어 여기 얼리 볼테이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그런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무슨 얘기냐면 어느 일정 전압을 지나면 VC 값이 일정 전압을 지나면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가 역방향 바이어스가 된다. 그 전에는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가 된다.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면 이 트랜지스터는 어느 영역에 있는 거냐면 이렇게 포화 영역에 있는 거고 그걸 넘어가면 역방향이 되면 이제는 활성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수식들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화 영역과 활성 영역을 경계 짓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이 0.2V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활성 영역과 포화 영역의 등가 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이제 활성 영역으로 갔다고 한다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가 0.7V,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 VC 값이 0.2V 정도 되는 값이겠죠. 그것보다 더 커지면 이제
활성령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이와 같은 그 등가 모델을 그렸습니다. BJT 동작 영역에 따른 간략화된, 이제 아까 복잡하게 한다고 한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간략화해서 한다고 한다면 DC 모델을 이와 같이 써놨다. 여기 보면 동작 영역이 활성 영역, 포화 영역, 차단 영역인데 차단 영역은 다 끊어진 거니까 전부가 흐르지 않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활성 영역과 포화 영역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PNP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의 그 극성이 반대, 전압도 극성이 반대이고 전류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NPN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가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서 0.7V, 0.7V보다 더 넘으면 전류가 흐르고 그거 작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0.7V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활성력에서 동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트랜지스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발표했던 영상에서 보게 되면 요 베타 IB라고 하는 전류 값이 흐르죠. VB 값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그런 값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그 종속 전류원, 그래서 IB 값에 의해서 얘가 콜렉터 커런트, 여기 콜렉터 전류 값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값을 갖는 이런 등가 모델을 그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가 포화형에 있다고 한다면 아까 0.2V보다 더 작으면 그 안에 있으면 포화형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는 0.7V, 그리고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가 이제 전류가 넘어가는 전류, 그 경계선이 0.2V였으니까 0.2V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NPN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DC 모델을 해석할 때는 그 DC 값에 의해서 동작 영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활성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등가 모델을 갖다 그려서 쓰면 되고, 얘가 포화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등가 모델을 갖다 쓰면 된다. 차단 모드라고 한다면 다 끊어져 있는 거니까 이런 데가 다 끊어져 있는 이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값으로 하면 차단 모드를 차단 영역에서 동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PNP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극성을 반대로 하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트랜지스터 BJT로 만들어진 회로의 DC 해석을 이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제 3개를 가져왔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예제가 이러한 예제고요. 이 예제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NPN 트랜지스터에다가 4.7kΩ, 3.3kΩ를 달아놓고 베이스에 4V, 콜렉터 쪽에 플러스 10V를 그런 것들 걸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구하라고 한 것이 모든 노드의 전압, 모든 노드의 전압이라고 한다면 베이스의 VB 값, 그리고 이제 콜렉터의 VC 값, 그 에미터의 VE 값을 구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가지의 전류 값을 구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베이스 커런트가 IB라고 하는 값이고 콜렉터 커런트가 IC라고 하는 값이고 그 에미터의 전류 값이 IE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해석하는 것이 가정을 해야 돼요. 가정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동작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를 보니까 베이스에 플러스 4V가 걸려 있고 그리고 에미터 쪽이 그라운드 쪽에 있으니까 우선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에 근데 이제 베이스 VB 값은 4V인데 VC 값은 아직 몰라요. 만약에 이게 순방향 바이어스면 순방향 바이어스에 대해서 그 포화영역에 있는 거고, 이게 역방향 바이어스가 이제 활성역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가정을 해서 얘가 이제 활성역에서 동작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활성역에서 동작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다 풀고 나서는 꼭 이 가정이 맞은 것인가 하는 뭘 가져야 되냐면 확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확인 과정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노드의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VB, VE, VC 값을 이렇게 구하는데 활성에서 동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고요. 여기 VB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VB, VC, VE,
이 값이 얼마일 것인가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VB 값은 지금 플러스 4V에 걸려 있는 거죠. 플러스 4V. VC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VC 값인데 플러스 10V에서 저항을 거치는 여기 전류가 이제 흘러야 되는 거죠. 이 흐르는 전류 값을 IC라고 얘기를 하면 플러스 10V 마이너스 IC, RC라고 하는 이런 값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VE라고 하는 값이에요. VE라고 하는 값은 지금 활성력에서 동작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베이스의 전압과 얼마만큼 차이 나냐면 얘가 플러스 0.7V만큼 차이 나요. 그러니까 플러스 4V에서 얼마를 빼야 되냐면 0.7V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V에서 0.7V를 빼게 되면 이게 3 플러스 3.3V가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전압 전류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 전압 두 개는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은 나와 있는데 콜렉터 전압은 안 나와 있죠. 뭘 알아야 되냐면 IC라고 하는 값을 알아야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전류 값을 이제 구해야 돼요. 그 전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전류를 구할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에미터의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하는 기준부터 잡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에미터 전류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스와 콜렉터는 에미터 방향으로 가게 지금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IB하고 IC 값을 이렇게 잡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것으로부터 이제 회로를 풀 때 수식 값을 이제 쓰면 되죠. 수식을 쓰기를 IE라고 하는 값은 나가는 전류의 값이니까 나가는 전류 값은 들어오는 전류 IB하고 IC하고 합친 거다. 그리고 이제 활성력에서 동작한다고 얘기했으니까 IC라고 하는 전류 값은 베타 IB라고 하는 값을 앞에서 우리 등가 모델을 할 때 이런 값들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IB라고 하는 값은 베타분의 IC 값이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써보면 IE라고 하는 값은 베타분의 IC 값이고 플러스 IC 값이 되니까 이 값이 그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1의 그 IC 값 이런 값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IC 값은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의 IE 값인데 이 IE 값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인데 보세요. VE라고 하는 값은 알고 있어요. 얼마요? 3.3V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가 3.3V. 근데 3.3V를 여기 RE라고 하는 3.3kΩ 나누니까 IE라고 하는 값은 얼마냐면 1m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IE라고 하는 값에다가 1mA를 갖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돼요. 이 베타 값은 얼마였냐면 1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1분의 100 하고 1mA니까 이거 계산하면 0.99mA가 이렇게. 그럼 지금 같은 경우 IB 값은 얼마냐면 이 수식으로부터 쓸 수 있잖아요. IB라고 하는 값은 베타분의 IC, 그러니까 100분의 0.99mA라고 하는 값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IB 값이 나온다. 그래서 IE 값은 1mA, IC 값은 0.99mA, 그리고 IB 값은 0.99mA를 100으로 나눈 값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류값을 이제 다 구했고, 그러면 이제 VC라고 하는 이제 전압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두 번째 썼던 이 수식이 있으니까 이걸로부터 보게 되면, 플러스 10V에다가 IC 값이 0.99mA니까, 거기다가 RC라고 하는 값이 얼마냐면 4.7kΩ예요. 그것을 이제 계산하면 회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눈으로 보이지 않고 본인이 직접 회로 푸는 그런 그 법칙에 의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풀어보면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5.3V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VB, VC, VE를 구했고 IE, IB, IC를 구한 직류 해석을 다 했다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이 예제를 풀면서 먼저 가정을 했죠. 가정하기를 우리 에미터 베이스 정션에는 순방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베이스 콜렉터 정션에는 우리 역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역방향으로 있어서 이거를 우리는 활성 영역에서 동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풀고 나서 꼭 뭐를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풀어보니까 어땠냐면 여기 VB 값이 얼마예요? 4V였고 여기 VE 값이 우리는 3.3V였고 그리고 이제 VC 값이 5.3V였죠. 그렇죠. 5.3V. 그리고 이제 IE, 여기 흐르는 전류값, IE라고 하는 값이 1mA, 그리고 이제 IC 값이 0.99mA, 그리고 이제 IB 값이 100분의 0.99mA, 그래서 약 0.1mA 정도 흘러서 이렇게 이제 전압과 전류를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요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에미터 베이스 접합이 순방향이고 베이스 콜렉터 접합이 역방향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뭐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 보면 4V, 3.3V 그랬으니까 얘는 순방향이 되어 있고 베이스와 콜렉터를 한번 보죠. 베이스가 지금 4V이고 콜렉터가 5.3V이니까 P형 쪽이 베이스 쪽이죠. 그러니까 P형 쪽 베이스가 4V가 낮으니까 역방향이 맞다. 오케이, 맞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것이 DC를 해석한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2는 예제 1하고 다른 점은 여기 베이스에 걸려있는 전압이 예제 1에서는 플러스 4V였네요. 여기는 플러스 6V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이제 앞에서 푼 거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뭐를 했어요? 가정을 했었죠. 가정을 하기를 지금 같은 경우 베이스가 6V이고 에미터 쪽이 그 그라운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는 베이스와 에미터 정션은 순방향이 되어 있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 여기 VC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역방향이라고 가정을 해서 얘를 활성 영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예제 2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활성 영역이라고 가정을 해서 풀어가지고 활성형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확인하고 나서 만약에 활성형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포화 영역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활성 영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면 앞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여기 VB 값이 우리가 6V가 되는 거죠. 그리고 VB하고 여기 VE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이제 그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렸다고 한다면 0.7V가 걸리기 때문에 6V에서 0.7V를 빼면 5.3V 플러스 5.3V가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럼 플러스 5.3V가 걸려 있으면 우리는 전류가 흐르기를 여기에 IE라고 하는 에미터 전류가 흐를 텐데 전류가 여기가 이제 0V니까 3.3kΩ분의 5.3V가 이렇게 돼서 이 값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1.6mA가 이렇게 됩니다. 1.6mA가 되면 여기 IC라고 하는 콜렉터 커런트 IC 값은 앞에서 풀어본 것처럼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에 IE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됐어요. 베타 플러스 1 하면 101이고 이게 베타는 102라고 하는 값이니까 101분의 100이니까 거의 1이죠. 그러니까 IE하고 IC는 거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약 IE처럼 1.6mA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VC 값은 얼마냐면 여기 10V에서 이렇게 여기에 전압 강화가 일어난 거니까 10V 빼기 IC, RC 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RC 값은 지금 4.7kΩ이고 IC 값은 1.6mA니까 이것을 풀면 얼마가 나오냐면 2.48V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IB라고 하는 전류값은 우리 베타분의 IC 값 하니까 베타가 1.6mA고 IC가 1.6mA이고 베타가 100이니까 100분의 1.6mA이겠네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활성형에서 풀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VB라고 하는 것과 VE 사이가 여기 6V이고 여기 5.3V니까 여기는 순방향이
걸려 있어요.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는 순방향. 그리고 이제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를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베이스가 6V이고 콜렉터가 몇 V예요? 2.48V죠. 근데 베이스 쪽이 P형 쪽이고 콜렉터 쪽이 N형 쪽인데 지금 베이스 쪽이 6V이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그죠? P형 쪽이 훨씬 높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도 뭘로 바뀌었냐면 순방향 바이어스가 됐어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됐으니까 어때요? 요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했던 것들이 틀렸다 이거예요. 틀렸어요. 틀렸으면 활성 영역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활성 영역이 아니면 어디로 넘어가야 해요? 포화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 다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제 2에서는 그 활성 영역이 아니니까 포화 영역으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포화 영역으로 넘어오면 포화 영역의 DC 모델 앞에서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DC 모델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DC 모델을 보면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이렇게 있어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0.7V 그리고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0.2V라고 하는 이런 모델이 이제 DC 모델이 앞에서 생각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를 갖다가 붙이냐면 이 회로를 갖다 붙이면 돼요. 베이스에 뭐가 붙어 있어요? 6V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베이스에 6V 이렇게 해서 6V를 갖다가 연결을 하고요. 6V를 연결하고 그리고 에미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3.3kΩ 있죠. 그러니까 3.3kΩ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게 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콜렉터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4.7kΩ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4.7kΩ를 갖다 붙이고 거기에 10V가 이렇게 있어요. 10V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전압값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VB라고 하는 값은 6V가 되었고 그리고 VE라고 하는 값은 6V에서 0.7V 빼니까 5.3V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5.3V에서 VC라고 하는 값은 5.3V에다 0.2V고 더 크니까 5.3 더하기 0.2에서 5.5V라고 하는 값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10V였었고요. 그럼 전류 값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5.3V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은 3.3kΩ분의 5.3V 하는 값을 가질 거고 여기에 흐르는 IC에 흐르는 이 전류 값은 여기에 이제 10V가 있고 여기 5.3V가 있으니까 4.7kΩ에서 10V 빼기 5.3V 한 값이 여기 IC 값이 흐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IE 값이 이만큼 흐르고 IC 값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이제 IB라고 하는 값은 IE가 IC 더하기 IB 값이니까 이것으로부터 IB 값은 여기에 이제 IE-IC라고 하는 값으로 구하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해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이 회로를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결과까지 얻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제 3은 예제 1하고 2하고 비슷한데 뭐만 다르냐면 여기 베이스 쪽에 예제 1에서는 플러스 4V가 걸려 있었는데 그 예제 2는 플러스 6V 지금 같은 경우 예제 3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그라운드가 이렇게 0V가 걸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정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가정하려고 보니까 베이스가 0V이고 에미터 쪽도 그라운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릴 거고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가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릴 거고 베이스와 콜렉터를 보게 되면 콜렉터 쪽에 10V가 걸려 있고 베이스 쪽에 0V가 걸려 있으니까 N형 쪽이 더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의 정션에도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릴 것이다. 뭐 둘 다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렸으면 어디에 가는 거냐면 차단 영역에 갔어요. 차단 영역에 가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다 이렇게 끊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베이스와 에미터의 콜렉터의 전류는 다 0mA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콜렉터 쪽에도 이제 10V가 그대로 걸려 있는 거고 나머지는 0V가 걸려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차단 영역은 이렇게
이렇게 쉽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예제 3개를 풀었는데 그 3개의 예제에서 보면 똑같은 그런 그 회로를 갖고 있지만 베이스에 얼마의 전압을 거느냐에 따라서 얘가 그 활성 영역, 포화 영역, 차단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커먼 에미터 증폭기를 가지고 BJT 회로의 직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DC 관점에서 보면 이 콘덴서, 여기 CC1, CC2 값이 이렇게 잘려 있는 값들로 되어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여기 그 베이스와 에미터, 콜렉터의 그 전압들을 구해서 얘가 어떤 영역, 활성 영역인지 포화 영역인지 차단 영역에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증폭기로 작용한다면 활성 영역에서 동력을 해서 그것을 AC 해석하는 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보여줄 거고,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그 예제를 통해서 이 활성 영역, 포화 영역, 차단 영역에서 DC 회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제 좋아요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